5,100만 대한민국 인구 중 86,700명 인터섹슈얼. 지난 2018년 호기심은 동성애에 대한 라이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동성애에 현재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잠시 집어넣어 계시고 호기심의 얘기를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런던 올림픽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육상 800m에서 2번 모두 금메달리스트가 된 캐스터 세메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성 육상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검사 결과 일반 여성보다 남성 호르몬이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실제 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년월일과 이름 성별을 약간 바꿔서 A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10일 맞아, 내 생일이야.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20살이 된 후 한 정신과에 찾아갑니다. 저는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그 말로만 듣던 트랜스젠더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20살 남자아이가 가슴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여자처럼 몸이 변해갔던 거죠. 게다가 본인이 남자인 게 이상하다고 느껴진다고 정신과 의사에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일단 산부인과 가서 검사부터 받고 와. 산부인과? 그래서 이 A는 대뜸 산부인과에 가서 CT와 MRI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의 몸에서 자궁이 발견됩니다. 바로 이것, 인터섹슈얼이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그리고 당연히 아는 사실부터 말해봅시다. 아기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 이후에 자궁 안에서 세포가 분열하면서 점차 성장하고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이 과정에서 염색체 이상이나 호르몬 과다, 결핍 등의 이유로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둘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남성 여성 생식기가 일반적이지 않게 합쳐져서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터섹슈얼, 공식적인 의학용어로 한국말로 모호한 생식기 또는 간성으로 불리고 있죠. 사실 앞서 말한 A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A는 태어날 때 몸 안쪽에 자궁이 있어서 외부에서 발견이 안 되어서 남성으로 그냥 넘겨진 거지만, 원래 대부분의 인터섹슈얼은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산부인과에서 쉽게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인터섹슈얼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셨나요? UN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인터섹슈얼의 비율이 0.17%, 무려 1000명 중에 1.7명에 해당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한 학교에 한두 명 이상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1000명 중에 1.7명이면 5,100만 인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86,700명이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호기심도 살면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의사와 부모가 결정해서 없애버리기 때문이죠. 게다가 대부분이 남성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서울아산병원의 질병백과에 따르면 남자아이로 결정을 할 경우 호르몬약과 내분비적 치료, 그리고 본인이 남성이라고 느끼게끔 소변을 서서 볼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여자아이로 결정될 경우에는 남성 생식기 제거부터 성전환 수술의 일환인 생식기 성형술까지 받아야 하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인터섹슈얼 아기들이 남성으로 결정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수술을 받은 아기들은 정작 본인들도 이러한 인터섹슈얼인지를 모르고 크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이제 겉모습은 남성이 되었습니다. 여성 생식기도 없앴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아이의 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인터섹슈얼로 태어나서 남성 여성 생식기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아이를 여성 생식기를 없애서 남성 생식기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다리가 잘 맞아서 뇌도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해서 살아간다고 해보죠. 그러나 만약 이런 아다리가 안 맞으면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대다수의 사람이 볼 때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겉모습은 남자였지만 뇌는 여자였던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본인의 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트랜스젠더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2013년 11월 1일 독일은 유럽 최초로 이러한 인터섹슈얼 아기들에 대해서 출생증명서 성별란을 공백으로 남기고 여권에도 남성은 M, 여성은 F, 그리고 인터섹슈얼에 대해 X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그 아기가 커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본인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이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힘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소수자들이 인터섹슈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대부분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정도만 생각하면서 동성애 반대, 동성애 제약, 하나님의 심판! 현재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에이즈 같은 것이 동성애자가 많이 걸렸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2017년 12월 기준 국내에 존재하는 에이즈 감염인 수는 12,32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라는 대륙 한 곳에만 3,400만 명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에이즈의 온상이라면 지구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더럽다고 말하던 분들은 오늘부터 유니세프 기부 반대 운동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에이즈라는 병이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전염이 되는 것을 정부와 사회가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에이즈에 감염되면 본인이 에이즈에 걸린 것을 밝히고 정부의 관리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성소수자들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숨기 바쁩니다. 왜냐고요? No! 바로 지금 찔리신 당신 때문에 말이죠. 2013년 6월에는 전 세계 최초로 호주에서 개인 서류에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7년 8월에는 캐나다에서도 남성 여성회에 제3의 성을 의미하는 X를 추가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X라는 것은 남성이나 여성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나는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성을 특징할 수 없다는 의미로 X라고 부르는 거죠. 캐나다 이민부 장관 아흐메드 후세는 캐나다의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성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진정한 평등을 위한 캐나다의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제3의 성들을 인정해주는 국가는 이렇게 11개의 국가이고 미국은 특정 주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반에 말했던 그 아이는 트랜스젠더가 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이 세상에는 여성과 남성만 있는 게 아닌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국가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여성과 남성만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고 효기심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소수자에 대한 반대를 하든 뭐라고 할 순 없지만 효기심은 성소수자를 고등어 조림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기심은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나 고등어 조림을 정말 안 좋아하죠. 그러나 고등어 조림을 좋아하는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하진 않습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십시오.